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1. 자, 벌써 6번째 단원인데요. 문법 단원이네요. 그 첫 번째 시간,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에는 본질이다. 이것은 언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기능이다라는 것은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역할, 언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3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언어의 특성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언어의 특성 부분인데요. 언어의 기호성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기호성은요. 언어는 일정한 내용을, 의미를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나무는 뭐가 되냐면 형식, 음성과 문자로서의 형식이 되고요. 이때 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무는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언어는 요 두 가지가 더해진 형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알고 있는데 의문사항이 들어요. 선생님, 근데요, 나무를요, 꼭 이렇게 쓰고 나무라고 발음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자의성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자의성인데요. 자, 언어의 내용과 형식은 요것과 요것의 관계는 꼭 이렇게 필연적일 필요는 없다.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대로 꼭 그런 것이 아니다.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임의적이다라는 거죠. 그게 임의적이란 말이 바로 자의적이다. 내가 스스로 뜻을 정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무를 보실까요? 우리는 나무라고 발음하지만 영어는 트리, 중국은 목 이렇게 발음하죠. 기라고 발음하죠. 중국은요. 이렇게 쓰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기호성과 자의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다음은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중요합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사회적 약속이다.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무를 오늘부터 선생님이 풀이라고 발음하고 쓰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회성을 어기는 규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약속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언어의 규칙성 보죠.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게 규칙성인데요. 자, 음절의 모습, 음절의 형성이 어떻게 되냐? 음절,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감을 쓸 때요,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건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죠.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는 간 낱말을 띄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거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게 틀린 이유가 띄어쓰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조사, 명사 뒤에 이를 붙이고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는 이를 붙이고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는 가를 붙인다. 얼굴이 예쁘다. 얼굴가 예쁘다 안 되죠. 지우개가 있다. 지우개가 있다. 지우개가 있다, 지우개이 있다, 이런 것들 맞고 틀리는 것이 다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문장 성분의 순서,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런 일정한 규칙,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법 이 파트고요, 언어의 규칙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237쪽입니다. 자, 이제 역사성에 대해서 배워보죠.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새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요.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요, 언어의 역사성은요,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성되고 발전하다가 소멸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변화하는 것. 옛말에는 곳이라고 썼지만 지금은 꽃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불휘라고 했지만 뿌리라고 합니다. 자, 의미의 변화. 예전에는 어리다라는 게 어리석다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증은, 천 다 똑같은 말인데요. 지금은 이게 없어졌죠. 산 이런 것도 산이란 말을 쓰면 이런 건 잘 안 쓰죠.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 컴퓨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생기기도 한다,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언어의 창조성. 인간은 이전에 사용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나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다가 어느덧 수업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단어, 휴대전화, 노래방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언어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 이제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지시적 기능, 말 그대로 뭐한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것은 책상입니다. 저것은 칠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보적 기능, 언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 곤충은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라는 걸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죠. 자, 명령적 기능, 언어는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기를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 배고픈데 뭐 좀 먹자. 직접 명령이 있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간접 명령이 있죠. 창문을 닫아주세요. 직접 명령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추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뭡니까? 언어의 명령적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서적 기능, 정서라는 건 뭐죠? 감정이죠. 마음이죠. 자, 그래서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심리적 태도, 정서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와, 신난다. 나는 땡땡이가 정말 좋아. 영화 정말 재미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정서적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가 있습니까? 친교적 기능입니다. 친교적 기능. 친교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사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친교적 기능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대화의 상황에서는 이 언어의 기능이 한 가지, 뭐 지시적 기능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엄마 배고파요 라는 말을 보면요, 엄마 배고파요 라는 말에는 정보적 기능도 있죠. 내가 지금 배고픈 상태다라는 정보적 기능도 있지만, 엄마 저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라는 어떤 명령적 기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을 당연히 여러분들 뭘 해야 되죠? 오마이노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풀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과제가 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성공의 밑거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